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리 소득세법은 이제 소득세 과세하는 부분이 종합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종합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분류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류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두 개의 차이는 발생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되는 부분은 발생과 동시에 귀속되는, 즉 실현되는 부분입니다. 실현되는 부분인데 분류과세는 발생과 실현되는 시점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류과세의 대표적인 부분이 양도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이 분류과세 제도입니다. 종합과세는 발생과 동시에 거의 1년 안에 전부 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부터 시작해서 기타 소득까지 전부 다 합산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를 하는데요. 자, 이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신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 분리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제도. 자, 발생되는 소득 중에 일정 부분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게 되는데요. 원천징수로서 세금 내고 나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되는데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금융소득은 인별로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산 과세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정이었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체 이자 배당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 종합과세 되는 판정 대상 금액 기준을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별로 각각 판정을 하고요. 다음에 기준 금융소득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로섭 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입니다. 즉 순수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누진세율 적용하느냐는 건데 2천만 원까지는 기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6%부터 38%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융소득 금액인 2천만 원의 구성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자소득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이자소득, 본래 배당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즉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본래 배당 가산 대상인 배당소득 해서 이 세 가지 순서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무적으로는 이 세 가지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가산액 및 배당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중에 1번부터 3번까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일 것, 그 다음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일 것,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소득에 대해서 배당가산액을 계산을 합니다.
배당 가산액은 배당 소득액의 11%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배당 세액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 가산액에 배당 가산액을 배당 세액 공제로 차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 규정은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한 경우에 세액보다 같거나 많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배당세액 공제로 인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금융소득 세액 계산 실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산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신고서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금융소득의 구분 코드가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기납부세액이라든가 또는 배당가산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례를 통해서 실제 세무사랑2에서 적용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사례에 보시면 세무사랑2 운영 방법에서 금융소득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 1,000만 원이고요. 비영업 대금 이익 500만 원, 배당소득 7천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 금액이 8,800만 원이 금융소득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과세 해야 되겠죠. 자, 배당소득 중에 300만 원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즉 배당가산 대상과 아닌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이미 작성한 조정계산서나 간편장부 소득금액의 소득금액을 반영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고서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조정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보시면 그러니까 소득 구분 코드가 있습니다. 소득 구분 코드 비영업 대금 이익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11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 코드를 11번 백두산 사업자 등록번호에 총수익 금액 500만 원입니다. 비영업 대금 이익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원천징수세액 125만 원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 이자 1,000만 원입니다. 13번 코드입니다. 일반 금융 이자 소득은 13번 코드인데 하단 부분에 보시면 13번 내용이 안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F2번을 통해서 코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자 소득 중에 원천징수 되는 거 13번입니다. 13번 코드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은행의 사업자 번호, 총수익 금액,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이 7,300만 원인데 먼저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배당가산이 적용 안 되는 부분, 배당가산하는 배당은 21번인데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F2번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22번에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이다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번 코드로 300만 원에 42만 원 원천징수세액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배당가산이 되는 부분은 7천만 원입니다. 21번 코드로 7천만 원인데 자, 배당가산액은 10번의 배당 대상액은 6,800만 원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건 왜 6,800만 원이냐 하면 자, 기준금액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2천만 원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만 배당가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2천만 원을 구성하는 부분은 이자소득부터 구성을 합니다. 이자소득에 1,000만 원과 1,500만 원, 1,000만 원과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가산되지 않는 거 300만 원이 있죠. 그러니까 300만 원. 그러면 1,800만 원까지 2천만 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1번에
배당 가산 대상인 7천만 원 중에 200만 원은 2천만 원 구성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가 배당 가산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800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 748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경비, 그러니까 배당 대상액이라고 하는 6,800만 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이 되고 나면 자, 우리가 실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정확하게 잘 지금 반영했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금액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실 때 배당 가산액만큼 차이가 나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면 나머지 내용들 쭉 다 입력하신 상태에서 7번 탭에 금융소득 계산으로 갑니다. 금융소득 계산으로 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되는 세액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배당 세액 공제 금액 748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계산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 세액 공제 금액까지 계산이 되고 나면 8번의 종합소득 계산으로 갑니다. 종합소득 계산 쪽에서 F7번 세액공제 금액으로 갑니다. 세액공제 금액으로 가면 맨 위에 배당 세액 공제 금액 748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이미 입력을 해놨습니다. 입력을 해놨는데 배당 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금융소득 계산의 배당세액 공제 금액은 748만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48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쪽으로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배당세액 공제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배당세액 공제로 인해서는 환급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당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액 공제라든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인해서 환급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때 환급이 일어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실무였습니다.